안녕. 오늘은 이사장 타임이지만 나는 관종이니까 이목을 끌고 싶어서 이번에 발송된 뉴스와 관련된 기사를 조금 모아서 이렇게 너네들 몰래 또 PPT를 몰래 만들었어. 저번에 내가 어텐션 예상했어. 나 뉴진스라는 걸? 이라는 제목으로 뉴진스의 식품업계 광고 콜라보에 대해서 뉴스를 작성을 했었는데 또 뉴스 발매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이브가 펩시랑 콜라보 음원 아이 원트를 발매했다라는 뉴스를 발견하게 됐어. 그래서 펩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인 푸드 페스타가 아이브의 당당한 이미지랑 잘 맞는다라고 판단을 내렸는지 아이브랑 펩시랑 같이 콜라보를 했고 나는 처음 들었을 때 뉴진스는 바로 이제 이거 코카콜라 광고 노래구나. 참 광고가 신박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브 노래 들었을 때 바로 펩시라는 걸 캐치를 못했고 영상을 보고 나서야 이제 이거 펩시 광고였구나 라고 알게 됐었거든. 근데 처음에 뉴진스가 이렇게 식품업계랑 새로운 방식으로 콜라보를 한 걸 통해서 다른 이제 아이돌들도 이렇게 식품업계랑 콜라보를 다양하게 하게 됐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사례여서 가져와 봤고 다음은 최근에 가장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체 감미료 중 하나인 아스파탐이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이 된 거였어. 그래서 뭐다 식품업계나 아니면 제약업계에서도 좀 말들이 많았었는데 일부 제약사 빼고는 아스파탐 일단 둔다라고 얘기를 했고 왜냐면 식품업계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제약사에서 들어가는 거는 정말 소량이었고 식약처에서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할 생각인 것 같고 다른 식품업계도 아스파탐 뺍니다. 그래서 대체 원료 레시피 개발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실제 아까 말한 것처럼 실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보다는 좀 소비자들의 정서를 고려해서 이렇게 한 걸로 말을 했고 롯데칠성음료랑 막걸리 업계는 일단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이렇게 아무래도 이런 뉴스가 나온 이상 식품업계에서 제로 칼로리 상품이 되게 많이 나오고 더 활발히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잠시 주춤하지는 않을까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다른 뉴스에서도 그렇게 말을 많이 하더라고. 근데 또 완전한 결별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스파탐이 되게 효용성이 크거든. 또 아스파탐 논란이 매출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가지고 앞으로 나는 아스파탐 사용에 대해서 식품업계가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하고 솔직히 말하면 소세지나 다른 것도 발암 가능 물질이나 아니면 발암 물질로 아스파탐보다 더 높은 등급으로 되어 있는 식품이 많은데 우리는 그걸 지금 잘 소비하고 있잖아. 그래서 아마도 잠시의 논란으로 일축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나의 의견입니다. 그럼 이제 그렇군요. 그만 뺏을게 이사장. 너의 그럼 시작해줘. 이제 내 시간인가? 드디어 이제 그렇지. 이번 글은 이제 내가 미국 여행 갔다 오면서 처음 접했던 할랄 푸드 음식을 아이템으로 써보자 해서 시작된 글이었는데 이제 내용으로는 할랄 푸드의 개념부터 이슬람 국가에서 먹는 그런 할랄 푸드를 기반으로 한 대표 음식도 소개하고 미국에서 이 할랄 푸드가 자리 잡게 된 할랄 가이즈라는 브랜드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다뤄봤고 한국에서는 사실 아직 많이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모습들과 상반되게 또 국내 식품 기업에서는 주목하고 있는 할랄 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뤄봤어. 일단 백사장과 정사장이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에 내가 할랄 가이즈를 이용해 봤을 때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자면 할랄 가이즈를 일단 주문하는 게 나는 깜짝 놀랐던 게 가게인 줄 알고 갔는데 푸드트럭이었어. 그러니까 이 브랜드는 식당이 아니라 푸드트럭이 유명해진 식당인 거야. 그러니까 푸드트럭으로 시작해서 유명해졌는데도 가게 점포를 내지 않고 계속 푸드트럭의 지점을 넓혀가면서 장사를 한 것 같아. 그래서 갔을 때 메뉴판은 4가지가 푸드트럭 앞에 세워져 있고 치킨, 비프, 자이로 콤보 이렇게 있었거든. 이제 이게 자이로 콤보는 치킨이랑 비프를 섞어둔 거고 자이로만 이제 좀 생소할 텐데 자이로는 그 우리 집 앞에 푸드트럭 오면 간혹 회전구이 닭고기 오잖아. 그런 것처럼 고기를 회전시켜서 구운 거를 자이로라고 해서 이 자이로는 고기를 특정하게 지정해 놓은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육고기를
이렇게 회전구이를 시켜서 익혔을 때 이걸 자이로라고 칭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할랄 푸드가 될 수 있는 거는 돼지고기를 사용하지 않은 자이로는 모두 할랄 식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할랄 가이즈에서 자이로를 판매하고 있고 할랄 가이즈에서 판매하는 자이로는 비프라고 해. 그래서 이제 내가 백 사장과 정 사장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나는 사실 이번에 미국에서 할랄 푸드를 처음 먹어봤는데 좀 신선했달까? 이게 내가 좀 기름진 미국 음식을 먹다가 할랄 푸드를 접하게 돼서 유난히 담백하고 간이 좀 세지 않다라고 느낀 걸 수도 있는데 혹시 정 사장과 백 사장이 할랄 푸드 경험이 있다면 어땠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고 내가 글을 쓰면서 느꼈던 거는 사실 한국에서는 할랄 푸드가 성공하기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약간 한국인은 밥심이지 이런 말이 좀 강하게 있기도 하고 할랄 푸드의 매력을 사실 아직 크게 못 느끼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할랄 푸드가 어떻게 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미국처럼 사람들이 찾는 뭔가 유행이 되는 음식이 될 수 있을지 나는 정 사장과 백 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 음. 나는 일단 할랄 푸드를 먹어본 적은 없고 그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을 낸다라고 할 수 있는 쿠차라라고 멕시칸 음식 파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약간 할랄가이즈랑 비슷하게 사워크림도 올려주고 거기는 돼지고기 토핑이 있지만 돼지고기 토핑을 선택을 안 하면 되게 맛이 할랄가이즈랑 비슷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들어가는 향신료들이나 그런 게 굉장히 비슷하기도 했고 내가 좀 찾아보니까 약간 이국적인 맛을 찾는 사람들이 이국적인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할랄가이즈랑 쿠차라랑 다른 브랜드랑 같이 되게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 근데 나도 되게 이국적인 향을 좋아하는데 쿠차라가 그런 이국적인 향이 많이 나고 그래서 할랄가이즈를 먹어보거나 할랄푸드를 먹어본 적은 없지만 내가 먹게 된다면 약간 쿠차라를 먹었을 때랑 비슷하게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 음. 그리고 뭔가 아까 한국에서 어떻게 하면 할랄푸드가 더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었는데 음, 아무래도 다들 많이 하고 있는 인플루언스 마케팅을 계속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 왜냐면 난 할랄푸드라는 거를, 햇주라는 유튜버를 보면서, 할랄푸드? 저게 뭐지? 라고 궁금하게 됐었고, 실제로 햇주는 한국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서 뭔가 외국의 음식을 많이 전달을 해주는데, 거기에서 할랄푸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길래, 저기 뭐지?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또 조사를 조금 해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미국에서는 할랄가이즈가 조금 가성비 있는 음식으로 판단이 되는데 한국에서는 솔직히 조금만 비싼 것 같다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서 나는 가격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래서 나는 두 가지. 한국에서 조금 성공을 시키려면 가격적인 면을 조금 고려를 하면 어떨까 싶고 두 번째는 어, 할랄가이즈를 엄청 할랄푸드를 한국에서 엄청 하고 싶다. 난 이게 약간 타이밍이랑 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케팅을 만약에 할랄가이즈 측에서 하고 싶다면 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해보는 것도 좋다라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고기가 미국이 좀 저렴하다 보니까 물가 차이를 생각했을 때 같은 가격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약간 고기 원가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사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할랄가이즈가 이국적이지 않았다. 난 사실 이국적인 그런 향을 잘 못 견디는 사람이라서 응, 응. 미국에서 또 많이들 먹는 게 치폴레 많이 먹잖아. 맞아, 맞아, 근데 맞아. 치폴레는 멕시칸 음식인 걸로 난 알고 있거든. 근데 응, 응. 그게 볼로 시킬 때 밥을 선택하라 하는데 플레인 라이스를 주문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다 밥에 고수가 잘게 잘게 섞여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플레인 라이스로 달라 그래서 그냥 백미밥을 받았거든.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거는 내가 토핑으로 추가했던 토마토 살사에도 고수가 있어서 나는 그걸 몇 입 먹고 먹지 못했다는. 아, 어. 근데 그래서
근데 반면에 이제 할랄가이즈 음식은 그런 향신료는 거의 없고 그냥 음. 진짜 그 드레싱은 약간 시저 드레싱 맛이거든. 아, 사워크림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 완전 사워크림 그런 거 없고 그냥 드레싱을 팩에 넣어서 준단 말이야. 아, 그 팩을 이렇게 짜서 취향껏 먹는 건데 나는 하나만 뿌려서 먹었거든. 하나도 충분히 짭조름해서. 근데 그냥 시저 드레싱이 원래 좀 엔초비 넣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응, 응. 짭조름하잖아. 딱 그 맛이고 나머지는 그냥 밥에 그냥 삼삼한 고기에 양상추 뭐 음, 이런 것들이라서 되게 그냥 건강한 식단? 음. 이거에 좀 더 가까운 느낌이었어. 아, 진짜? 아, 되게 사진 보면 고기가 듬뿍듬뿍이어가지고. 맞아, 맞아. 근데 어, 그 그래도 건강해 짭조름한 보이진 맛이 않네. 전혀 없어서 깜짝 놀랐어. 미국 아, 사람들 음식은 생각보다 조금 짭조름했는데 응, 응, 응. 인기를 얻은 게 이렇게나 삼삼한 음식이라고? 이렇게 해서 내가 많이 놀랐었어. 근데 이 할랄가이즈가 처음 생긴 게 처음 맨해튼에서 시작할 때 정통 할랄푸드를 판매하는 매장이 없었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해줬잖아. 응. 근데 그만큼 그 해외에는 무슬림 분들이 많았다는 의미겠지? 그러면? 그 당시 미국에서는? 근데 아무래도 무슬림은 한 국가가 아니라 종교잖아. 응, 응, 응. 그래서 많이 퍼져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뭔가 이태원에 해외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무슬림 분들이 분들이 적고 없어서 그치? 아마 할랄 푸드가 인기를 못 얻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서. 나도 약간 그렇게 생각해. 뭐지? 그 말 들으니까 그치? 뉴욕에서 시작을 한 게 잘한 이유 중에 하나로 생각되는 게 아무래도 미국은 아무래도 오래되지 않은 나라고 상대적으로 응, 응, 그리고 응. 뉴욕 같은 경우는 특히나 다양한 인종이 섞여서 사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응. 이국적인 음식에 대해서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음, 난, 어, 어, 백석, 너무 나만 얘기했다. 나도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 미안해, 미안해. 아니, 죄송합니다. 나도 이제 이사장이 그러니까 물어본 것 중에 대해서 나도 짧게 얘기를 해보자면은, 나도 할랄 푸드에 대해서 먹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후기담 같은 걸 말할 순 없지만,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말할 수 있는 거는 한국에 이게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 난 정 사장이 말해줬던 게 정말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사실 약간 다르게 생각을 하면은 할랄 푸드가 우리나라에 와서 메이저 음식이 되기에는 확실히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 일단 무슬림 종교 음식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먹을 사람이 한국에 솔직히 별로 없단 말이지. 특히나 무슬림에 대해서는. 음. 그러니까 이거를 먹는 사람들도 다들 후기를 보면은 그냥 이색 음식, 이색 외국 음식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서 먹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다들 이태원을 가서 먹어본다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접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접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뭐 동남아 음식이라든지 아니면은 하여튼 하나의 양식이나 중식, 일식보다는 우리는 그쪽 음식들은 조금 덜 먹잖아? 약간 그 범위가 적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색적이라는 거의 특징을 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잖아. 그래서 할랄 음식도 뭔가 그 현지에서 먹는 것처럼 이거 뭐 건강이다. 이런 거 건강식이고 뭐 이런 저런 이슈가 있다. 그러니까 좋은 이슈가 있다. 동물 보도한다. 뭐 이런 걸로 홍보를 한다기보다는 지금처럼 이색적인 느낌이라는 거를 타이틀로 먹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이 큰 파이를 가져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 할랄 음, 푸드가 우리나라에서는 괜찮게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할랄가이즈 같이 좀 어느 정도 프랜차이즈화 된 정도가 들어와 있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할랄 푸드가 아예 생소한 음식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사람들이 유행 한번 타듯이 이 할랄 푸드를 한번 경험해 보는 거는 좋을 것 같은데 메이저까지는 안 될 것 같다. 음, 그렇지라는 생각이 어, 들었어. 나, 나는, 어, 얘기하십시오. 정 사장 먼저 말하십시오. 아, 난 약간 내가 오해하고 있던 게 할랄푸드가 약간 한 국가의 음식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할랄푸드 하면 할랄가이즈가 되게 유명하니까 할랄가이즈에서만 파는 메뉴가 할랄푸드인가? 그러면 되게 종류가 적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음, 이번에 이사장 뉴스 보면서 좀 나의 좀 얕은 지식을 부끄러워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게 샤리아에서 허용한 식재료를 활용한 음식인 거잖아. 그래서 나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약간 비건 음식처럼 비건에서도 어, 플렉시테리언이나 아니면 오보나 이런 거에 어떤 그 비건 안에서도 단계가 있고 그 단계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식재료에 대한 제한이 있잖아. 그런 그치. 것처럼 약간 이것도 이거랑 그 이 할랄푸드도 비건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라고 이해를 했거든. 혹시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는 게 맞는지 글쓴이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음, 음, 생각해보면 응, 비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 게 사실 어 비건 하면 나는 떠오르는 또 종교가 있거든. 불교. 음, 응. 근데 그런 같은 종교적인 바탕으로 봤을 때 불교 음식과 할랄 푸드를 동등한 위치에서 보면은 그게 제일 이해가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또, 나도 말하려고 했던 게 응, 정 응, 사장이 아까 뭔가 그런 때와 운이 중요한 것 같다라는 말을 했고 응, 응, 백 사장이 이제 종교적이라는 얘기를 했잖아. 음, 응, 그래서 나도 그 두, 두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하니까 더 할랄 푸드는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 사람들이 여행을 못 갔잖아. 응, 그래서 이국적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응, 마치 현지에 온 듯한 이런 느낌을 찾으면서 에스닉 푸드가 잠깐 이렇게 치고 올라왔던 적이 있었는데 음, 나도 글을 쓰면서 개념을 확실히 하기 전까지는 에스닉 푸드와 할랄 푸드가 같은 같은 응, 원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그래서 할랄 푸드는 근데 왜 뭔가 베트남 음식 뭐 이런 것보다 좀 인기를 못 얻었을까 응,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할랄 푸드는 이제 국가의 대표 음식보다는 응, 응, 종교적인 이유가 바탕이 되다 보니까 사실 에스닉 푸드라고 칭하기가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고 응, 응, 우리가 사실 이슬람 국가 하면 생각나는 국가들의 이미지가 생각보다 식당으로서 구현을 하기도 어렵고 관광으로 많이 가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맞아. 그래서 더 찾기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응. 많이 그렇군. 성지순례하러 가는 나라이니까 종교적인 이유를 갖고 방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국가이기도 하고. 맞아. 그래서 뭔가 이거를 맞아, 응, 비건도 불교에서 나왔지만 사실 지금은 불교에서 나왔다는 느낌보다는 응, 그냥 응, 채식이라는 음, 타이틀이 정말 크잖아. 응, 응, 할랄푸드도 종교라는 그런 타이틀을 좀 벗어던지고 뭐 좀 응, 인도적으로 고기를 잡는다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런 특징들 있잖아. 그냥 식품이 만들어지는 것에서 나온 특징들 그런 응, 거를 홍보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잘 받아들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타이틀로 먹고 가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이거는 약간 다른 소리기는 한데 나도 최근에 몽골을 다녀왔거든? 음, 근데 응, 몽골을 다녀오면서 사실 몽골 음식이라는 것보다 우리나라 음식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계기가 있는데 응, 우리나라는 양념을 되게 많이 쓴다는 걸 느꼈거든? 응, 응, 뭐 고춧가루, 간장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정말 다채로운 양념을 쓰잖아. 근데 그게 외국에는 잘 그렇게까지 안 쓰는 것 같아. 음, 근데 그게 할랄 푸드에서도 좀 생각이 들었던 게 응, 건강한 음식인 것도 맞고 거기서도 분명 양념장을 쓰긴 했어. 쓰긴 쓰는데 응, 약간 응, 우리나라
아까 추구하는 그 우리나라의 추구미 음식의 추구미가 약간 좀 더 다채로운 맛이라면은 그런 할랄 음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조금 더 제한이 되어 있잖아, 사실. 그런 맛에서의 제한이 걸려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조금 덜 유행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사실 조금 들었어. 근데 나는 한국 기업에서 할랄 식품을로 많이 만들고 있다고 하잖아. 그리고 음, 전 세계적인 시장에서도 할랄 식품 규모가 3천조 원이라고 하고. 근데 분명 그거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저번에 내가 소스 왜 이렇게 많이 만들지? 소스 별로 소용없을 것 같은데라고 했는데 한 몇 달 지나니까 소스 시장 엄청 커지고 있다 이렇게 뉴스 나오고 더 소스에 관련된 신제품들 많이 나오는 걸 보고 약간 나의 시각으로만 보면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분명 기업에서 보는 거랑 시장에서 보는 그 시각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근데 우리 국내에서도 정말 할랄 식품을 많이 어, 식품 인증을 받아서 이제 수출을 하고 있고 시장 규모도 이렇게 커지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 이사장이 답변해 줄 수 있을까? 나는 근데 그거를 응,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사람들의 취향은 응,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 응, 응, 그러니까 응, 어떤 그런 사람들의 변하는 취향에 맞춰서 아이템을 내면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큰 도전이고 리스크를 함께 감수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 응, 응, 응. 근데 할랄 푸드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할랄 푸드만을 소비하잖아. 그치. 아, 그러니까 그거는 어쩌면 고정적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음, 수입원이거든. 그치. 어, 그리고 그런 할랄 푸드를 소비하는 이 무슬림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음, 시장은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지. 그치. 그런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무슬림에서 할랄 식품을 먹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그 영향력이 적게 느껴져서 우리는 지금 할랄 푸드가 국내에서 성공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런 것 아무래도 같아. 기업들의 행태도 음, 국내 기업이지만 음. 본인들의 제품의 할랄 인증을 받아서 해외로 수출을 시키는 거니까. 맞아. 우리나라에서 판매한다기보단. 그러니까 근데 또 얘기해 주세요. 어, 죄송해요. 오늘 많이 뺐네요.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 계속 우리나라가 수채를 한다고 했잖아. 그 이유에서 하나가 우리나라에는 그런 계속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타겟팅할 무슬림 인원이 별로 없는데 밖에는 많다는 게 특징인 거잖아,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 이 할랄 푸드 음식을 들여오는 것보다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미 그냥 할랄 푸드를 먹을 사람들이 저 밖에 있으니까 글로벌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색다른 시장을 열고자 하는 거면은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그 작은 니즈를 만족시킬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음식을 가지고 더 큰 사람들에게 많이 팔면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했다고도 생각을 해, 나는. 그냥 근데 수출하려면 또 그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하잖아. 그 기관의 인증이 까다로운 편은 아닌 거야? 까다롭지 않아? 까다롭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절대로 어떤 뭐 공장식으로 제품을 뽑아내잖아. 그럼 응, 그 과정에서 절대로 돼지고기와 같은 그런 하람에 속하는 응, 재료들과 겹치면 안 된다 이건데, 그래서 응, 공장을 따로 지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응, 그래서 보통 조금 저렴하게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베트남 같은 데서 공장을 응, 차려 이렇게 한다고 해. 응, 근데 응, 내가 만약에 회장이었어도 응, 그렇게 해외로 수출을 했을 것 같긴 해. 그리고 나는 아까 백 사장이 다른 타이틀을 그 불, 불교 사찰 음식의 채식처럼 음, 다른 타이틀을 들고 나가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난 더 그걸 생각하니까 더 할랄 푸드 정말 어렵다 생각을 한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사찰 음식은 채식이라는 그런 트렌드와 맞아 떨어졌는데 그거는 채식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도 익숙하지만 사실 할랄 푸드는
대표적으로 이제 돼지고기를 금한 음식이잖아. 음, 이거를 소비해야 되는 이유를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맞아. 그걸 사회적으로 돼지한테 무슨 일이 생기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 음, 진짜.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데 돼지고기가 안 들어가게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 교차 음식 교차 오염을 생각을 했을 때 그렇기도 하고 사람들이 굳이 막 엄청 찾는 걸까? 뭔가 음, 베트남 같은데 공장 하나 지어놓고 음, 할랄 푸드 제조만을 취급하는 공장 이렇게 해서 음, 국내 기업들의 그 하청업체로 만드는 기업을 새로 짓는 것도 재밌겠다. 이미 있을라나. 어, 음, 그 공장을 그 기업들에서는 직접 음, 지어야 되는 비용을 감수하느니 이미 그 뭐 컵라면 같은 경우는 공정이 비슷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그거를 한 번에 이렇게 이미 지어진 공장에서 정해진 그치, 물량만큼을 뽑아내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야? 지금은 각자 농심에서 할랄푸드 인증을 받은 식품을 수출하겠다 그러면 진짜 농심에서 공장을 또 따로 차려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사실 그런 내용까지는 안 나와서 각 기업 근데 보통 각 기업에서 짓지 않나? 그러니까 보통 나는 그렇잖아. 맡겼을 것 같아서 외주를. 어, 진짜 이사장님이 말한 게 진짜 좋은 아이디어고 실제로 기업에서도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음, 그렇게 맡기는 거는 아마도 지금도 그렇게 맡기고 있지 않을까? 라는 몇몇은 생각이 맡겨서도 드는데 있을 수도 있는데 뭔가 인증 절차가 만약에 정말로 까다롭다면은 직접 만드는 게 맘 편하다 생각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건 근데 잠시만 찾아봐야지. 이슬람 국가에서는 한류에 영향이 있나? 이슬람에도 한류가 많이 퍼졌다고 봤었던 것 같은데. 그럼 나였으면은 K 푸드인데 할랄 푸드만 취급하는 뭐를 이슬람 국가 내에 배포를 해서 중간 수수료를 가져가는 그런 그, 그것도 그러니까 어차피 약간 직구 그쪽은 사이트. 그게 잘 되어 있으니까 음. 너네한테 조리법을 줄 테니 사실 불닭볶음면도 할랄 푸드 아닌가요? 있을걸? 불닭 할랄 네. 있었던 거. 인증 받은 거 어. 있을 거야. 그런 불닭이 거 거의 약간 시초 좋아하면 느낌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할랄 푸드 인증을 받는 약간 아무튼 라면류가 그게 쉬워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 그치, 우리나라 라면은 거의 돼지고기 안 쓰고 소고기, 닭고기 맞아. 쓰니까. 그러니까 굳이 막 공장을 한 번 더 갈아엎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할랄 푸드는 범위가 너무 커. 음, 그래서 더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니 뭔가 할랄 푸드라고 하면 되게 생각보다 어려워 보였는데 난 오히려 이사장 글을 보면서 돼지고기만 피하면 되는 거면은 돼지고기를 피할 게 아니라 소고기, 닭고기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음, 그러니까 그런 소고기, 닭고기, 해산물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음식은 솔직히 이게 엄청 많잖아. 뭔가 그거를 맞아. 피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막 생선가스 먹으러 가는 것처럼 그냥 맨날 먹으러 가는 음식들이잖아. 음,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할랄푸드라는 게 막 엄청 이색적이고 막 엄청 도전적이고 이런 느낌보다는 가볍게 그냥 접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막 후기들 보면은 뭔가 익숙한 이름들이 막 보여. 근데 음. 막 나시고랑 이런 것들도 돼지고기 안 들어가니까 할랄 음식점에서 계속 팔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 음, 아니면 할랄 푸드를 넘어서 그 이슬람, 음, 이슬람? 무슬림 무슬림. 그런 그 정신. 응, 응, 사실 불교 사찰 음식도 약간 바루공양 응, 응, 이런 응. 정신이란 게 있잖아. 그치. 그런 단순히 식품만 취급한다기보단 거기에
깃들어진 의미들 그런 것까지 알고 났을 때는 또 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다. 나도 정 사장 할 말이 있었나? 아니요,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는 약간 할랄가이즈가 한국에 진출한 것조차도 한국에서 내가 할랄푸드를 유행시키겠어 이런 생각보다는 한국에도 분명 무슬림 분들이 있을 거고 그중에서 할랄 음식을 찾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라는 생각이 조금 더 큰 느낌인 것 같아서 나는. 맞죠. 아주 되게 조심스러워 보여. 막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오픈하고 지금은 거의 그걸 유지하는 걸 보면 오랫동안. 그치. 거의 마지막에는 조금 더 그 할랄푸드라는 개념을 조금 더 가볍게 끌고 가야 될 것 같다라는 가볍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의견이 마지막에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되게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에스닉 푸드랑 비건이랑 할랄푸드랑 이렇게 해서 되게 음식을 정의할 수 있는 종류는 되게 많은데 그 정의마다 약간 겹치는 부분들도 있고 맞아, 맞아. 그래서 약간 사람들이 많이 헷갈릴 수도 있겠다. 이건 진짜 이미지 싸움인가 생각도 들고. 맞아. 그리고 그만큼 정말 참 문화가 다양하고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우리나라에 진출 안 돼 있는 것도 참 많고 세계화가 안 된 것들도 참 많구나 그런 저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마무리를 해볼까요? 야, 우리 벌써 30분이 넘었어. 그래서 음. 할 말 있어? 그냥 마무리 한마디로. 난 진짜 할랄푸드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번에 할랄푸드의 정의를 너무 잘 알게 돼서 좋았던 것 같고 정말 아까 말한 대로 할랄푸드를 무조건 한국에서 국내에서 성공시키시겠다라는 생각보다 국내보다 해외 시장이 진짜 가능성이 있고 넓어지고 있으면 국내의 기업들이나 국내의 식품 가게들 그런 데서 해외를 공략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시각을 조금 더 넓게 보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토론이었어. 나도 할랄 푸드라는 걸 되게 그냥 어렴풋이 어려운 음식이고 다른 나라의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난 오히려 좀 더 괜찮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려운 음식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올지 만약에 유행을 탄다면은 그것도 좀 더 궁금해지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노래 추천을 해볼게요. 근데 정말 정말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할랄푸드라니. 그래서 정말 정말 어거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돌고 돌아 처음이라고 초심하면 또 제목 처음 글의 시작인 제목이 파이브 가이즈에 이어 할랄 가이즈여서 빌리 아일리시의 배드 가이 선정했습니다. 가이즈로 맞춘 거야, 가이즈. 네. 아, 아쉽게도 가이즈로 끝나는 건 내가 생각이 안 나서요. 아, 배드 가이로. 어, 네. 굉장히 비슷해. 그냥 노래 불러주시겠어요? I'm the bad guy. 예,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안녕. 빠빠이. 수고했어요.